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정말 아주 바삐 다니는 사람의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한국에 달리기 열풍이잖아요. 네.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달리기 하면 트랙을 뛰어야지 사람들한테 불편함도 주지 않고 제대로 뛸 수 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일상 곳곳에서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나 뛰어다닌다는데 네? 과연 어떻게 뛰길래 이런 말이 나온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뭐야 이게? 한 남성이 좁은 공간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가면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뭐야, 자, 이게? 놀랍게도 주방의 식기세척기 안에서 마치 러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자, 이 남성 이번에는 좁디 좁은 자동차 좌석에서도 요리조리 계속 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심지어 욕조 안에서도 목욕은커녕 우두커니 있어서 열심히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어머나.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커다란 소파를 번쩍 든 상태에서도 바른 스텝을 밟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저게 운동이에요? 저게 정체모를 약간 누가 보면 긴 열전 그런 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은 운동인데 실제 운동 효과보다는 내 SNS 알리기 운동 약간 이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네. 자기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 목표래요. 그래서 이 10만 명이 도달할 때까지 장소 불문하고 이렇게 일상 속 아무 데서나 5km 뛰기 챌린지를 일종의 챌린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며칠만 하다 끝나겠지 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뛰고 또 뛴 게 벌써 70일이 넘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이 열정과 끈기 하나만큼은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 5km 저는 사실 5km 하루에 안 걷는 것 같거든요. 이게 러닝머신 위에서 5km 뛰려면 저처럼 잘 못 뛰는 사람은 50분, 1시간씩 좀 쉬었다 뛰었다 하면서 뛰고 잘 뛰는 분들은 30분씩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든 이렇게 5km씩 매일매일 뛴다는 건 진짜 대단하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저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안에서 뛰는 건 아이들이 따라할까 봐 좀 걱정되기는 그리고 하는데요. 위생상 안 좋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그냥 이제 좋아요 수라든가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한 재밌는 챌린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최명규 원장님 나오신 김에, 원장님, 저 남성의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SNS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그 얘기 들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게 운동은 됩니까, 근데? 운동은 될 것 같습니다. 에? 왜냐하면 결국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거고 어허. 하나는 이제 근육이 생성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근육이 생성된다는 의미에서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으나 오. 반대로 저 다양한 동작을 갖다 소화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그러네요. 그 근육이 생성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팔로워 수는 늘진 모르겠지만, 근데 저렇게 해서 느는 게 그래서 바람직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태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태국 치앙마이의 한 당구장인데요. 평화롭게 당구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기를 중단하고 당구장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당구를 치다 말고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웬 물소 한 마리가 당구장 안으로 이렇게 난입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물소는 안전하게 포획이 됐습니다. 어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 이 물소 사실 도망자 신세였다고 합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영화 제목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라는 게 뭐예요, 물소가? 그렇죠. 뭐 해리슨 포드는 아닐 텐데 네. 이 물소는 말이죠. 도사를 피해서 인근 도축장에서 몸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던 세상에. 거죠. 그런데 이 물소가 큰 도로를 전력 질주를 하다가 유리문으로 된 당구장 입구에 부딪혔던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뒷문으로 빠져나가기는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다행이었던 것은 저 안에 사람들이 몸을 피했었기 때문에 뭐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건 없었다고 하는데 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물소의 사연을 어떤 한 수녀님께서 들으신 모양이에요. 이 물소를 가여이 여겨 어머나. 내가 입양하겠노라 하시고는 이 물소를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이 당구장에 난입을 했던 물소는 도살장이 아닌 정말 새 가족이라는 해피엔딩을 맞게 되었습니다. 야, 저 물소가 전 세계 최초로 종교를 가질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나님 덕분 하나님 은혜로 정말 다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과연 물소가 앞으로 또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찍고 태국 찍고 어디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는 브라질로 한번 떠나보실 텐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새벽에 네. 브라질에서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절도 사건 벌어졌다고 아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 단 3분밖에 안 되는데 어머. 범인들이 10대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세상에. 오토바이 매장 앞을 서성이는 10대들입니다. 유리창에서 저렇게 뭔가 던지는 어머. 모습인데 유리창을 깨는 거거든요. 깨지니까 세상에. 기다렸다는 듯이 매장으로 들어가서 어머. 오토바이를 저렇게 한 대씩 몰고는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작동이 서툰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청소년 모습도 보이네요. 아니, 이 말은 이럴 때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최명규 원장님, 저거 10대들이라는데 저거 10대이고 20대고 떠나서 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글쎄 말이에요. 저 14명이 범죄에 동원됐고요. 어머나. 12대를 갖다 훔쳤다 그럽니다. 결국은 2명은 못 훔친 거예요. 저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브라질에서는 치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죠. 그럽니다. 근데 브라질이 인구 대비는 틀림없이 젊은 연령이 많아서 발전해야 되는데 아하. 그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다가 보니까 범죄에 동원이 되거나 저런 행동을 갖다 일삼게 되는 일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저 인간들은요. 10대고 20대고 용서하면 안 돼요. 저거 죄질 엄청 나쁘잖아요. 반드시 브라질 치안 당국이 모두 검거했다는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오, 네.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누군가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이쯤 되면은 또 누군가가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나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체포된 사람이 승무원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나? 정말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승무원이 뭘 잘못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걸어오는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네. 올려 묶은 머리에 유니폼 그리고 사원증까지 영락없는 승무원의 모습이죠. 어허. 자, 근데 이 여성 네.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에? 여성이 입은 옷은 정식 유니폼과 어딘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다르고요. 소지한 사원증 지금 갖고 있다고 보여주죠. 이 네. 역시 가짜였습니다. 어머나. 결국 이 여성은 승무원을 사칭했다가 체포된 거죠. 어머. 아니 근데 가짜 승무원인데 비행기에는 어떻게 탔으며 지금 저또 가짜 신분증 같은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가짜 승무원복이나 승무원증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분은 그냥 승객이었던 것입니다. 어머. 단지 그 옷을 입고 사원증을 착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 여성은 정상적으로 뭐 여러 수속과 절차를 거쳐서 비행기에 일단 탑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옷을 입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 기내에 있는 승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무슨 뭐 근무는 어떠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성이 뭐 기본적인 비행 업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돼서 그야말로 좀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이 여성은 과거에 이 해당 항공사 승무원에 채용되기 위해서 입사 신청을 했었으나 그만 좌절이 되고 말았던 그런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은 가족들에게 내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나머지 그 사실을 채 알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하.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니폼과 직원증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승무원 행세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마치 명퇴한 가장이 왜 이렇게 옷 다 차려입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예.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성은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집에서 나올 때와 달리 환복을 한 이후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급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했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이후 이 여성은 SNS로 사과를 했고요. 네. 해당 항공사 측은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이제 승무원들도 비행 시간 앞두고 그 승무원 팀의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이 자 우리는 오늘 이 비행기 어디서 어느 가는 비행기 오늘 모두 6명이 오늘 한 조가 돼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좌로 번호 1, 2, 3, 4, 5, 6, 7. 에? 아니 한 명이 늘었네? 아니 허점에서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승무원 복장을 하고 비행기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도 혹시 만약에 저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그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 속여서 또는 뭔가 위력, 다중에 어떤 공포심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세함을 보여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공기라는 것은 객실 뭐 식음료 서비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승무원들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승무원 복장으로 승무원인 척하고 그 기내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그 승무원인 줄 알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승무원 업무 자체가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식음료 서비스를 할 때도 당연히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승무원 복장을 한 것 자체를 위계, 그러니까 속이는 걸로 봐서 승무원 행세를 할 고의로 앉아 있었다고 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저런 짓은 하지 않기를 일단 법적 처벌을 하지 않기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항공사가 했으니까 진짜 아이고 살았다가 아니라 반성 제대로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4분 넘어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